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디지털 혁신 배움을 넘어 창조로 강의를 맡은 고운고등학교 이정훈입니다. 이번 강의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디지털 발전이 만드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의 변화, 새로운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을 넘어 본질로 향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이 가져오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의 변화에 대해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의 본질을 향한 수업 변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디지털 발전이 만드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디지털은 무엇일까요? 디지털은 원래 손가락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숫자를 세던 데서 유래했고요. 숫자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숫자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디지털이라고 하면 아날로그랑 대조하여 설명하곤 합니다. 그럼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데이터 저장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아날로그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종이책, 그리고 옛날 축음기에 들어가는 LP죠.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장치를 활용하고 실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을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반면에 디지털은 대체로 전자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전자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통해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대체로 전자는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0과 1로 저장을 하면서 무한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자, 아날로그 시대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이로 된 책, 돌로 된 비석, 그리고 직접 손으로 쓰는 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물리적 실체에다가 직접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시대가 지나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큰 변화를 이끌었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전달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확산이 비교적 느렸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이 발명이 되면서 정보의 전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무한대로 증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제약 없이 글씨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이 저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산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즉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추측했고 가설을 세워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 기술로 소설이라든지 코드,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모두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생성형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초기 버전은 2018년 나온 트랜스포머 모델로 초기에는 간단한 대화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발전해서 최근에는 추론 및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성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능 문제처럼 복합적 사고를 하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점차 사용자를 대행해서 일을 하거나 심지어 연구를 할 수 있는 성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룰 수 있는 정보도 초기에는 텍스트 위주였으나 음성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현재 자연스러운 실시간 통역까지 가능해진 시점입니다. 이미지 역시 초기에는 누가 봐도 불완전한 그림이었으나 점차 글씨를 포함한 고품질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글씨와 이미지입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아주 어색한 영상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이미지 기반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영상이 생성되곤 합니다. 그럼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은 미래에 어떻게 확장될 것이냐? 많은 과학자들은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월드 모델이 만들어져서 실제 세계의 물리적 법칙 등을 따를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현실을 모방하는 3차원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미래에도 디지털의 영향력이 실제 세계 전반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만 나타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부상은 2022년에 챗GPT 등장부터입니다. 챗GPT는 일반 사람들도 인공지능과 대화한다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주목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멀티모델이 본격화되었고 2024년부터는 단순히 사람이 시켜서 작동하는 AI가 아닌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AI 에이전트가 더욱 발전하고 로봇과 결합한 물리적 AI나 과학 발견을 할 수 있는 AI 그리고 인간의 수준을 능가하는 추론 모델 등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 AI가 전 산업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빠른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학교는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교사들이 디지털을 알아야 하고 가르치는데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학생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21년에 방송 매체 연령별 이용 행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TV를 필수 매체로 인식한 10대의 비율은 0.1% 밖에 되지 않는 반면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한 비율은 96.9%로 거의 전부가 필수 매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대에서 TV나 신문 등의 기존 매체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점차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이 필수품으로 여겨지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10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세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고 피해를 예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의 폐해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폐해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학업 등의 부정적 영향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넷플릭스의 소년의 시간이란 드라마에서는 디지털 세계가 청소년에게 왜곡된 인식과 과도한 비교, 혐오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는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소년을 둘러싼 어른들은 소년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강력 범죄 뒤에 밝혀지는 사건의 전말에 경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세계 폐해에 대해서 어른들이 좀 더 인식하고 교육 등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크게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AI 리터러시 같은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리터러시란 어떤 것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가짜뉴스 구분, 개인정보 지키기, 건강하게
인터넷 이용하기 등 다양한 현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학습하고 또 변해가는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AI 리터러시는 AI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현상들을 이해하고 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리터러시 개념을 알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디지털을 수업에서 활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미래 진로와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AI가 직업 시장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빅데이터 처리 기술,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기술 등이 중요해지고 이미지 인식을 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직업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직업은 새롭게 변형이 되거나 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들은 디지털 역량을 필수로 요구한다는 점이고 또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유연한 적응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창의성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단 인간이 전에 하던 반복 업무는 기계가 자동화를 하고 있으며 인간은 본인이 가진 고유의 창의성이 강조되며 전략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0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디지털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10대들에겐 중요해졌습니다. 의료, 법률, 예술 등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AI는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며 창의성을 증폭하고 협업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는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등의 정보는 넘쳐나지만 체계적인 기초나 윤리적인 생각 없이 혼자 익히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어떻게 윤리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이런 기초는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교사가 모든 기술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과 기본 원리, 비판적 사고의 틀은 학교에서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면 학생들은 스스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어떤 수업을 해야 할까요? 먼저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 기초소양 부분을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수리와 함께 디지털 소양을 기초소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만큼 디지털 역량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디지털 소양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의 핵심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디지털 교육은 정보 교과만의 몫은 아닙니다. 모든 교과에서 모든 교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과정이 방향을 제시했으니 이제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그림이 잘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교사가 교단 위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 곁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로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은 이미 기술을 자유롭게 다룹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교사는 디지털 환경 속에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고 시대 변화를 같이 공감하고
학생들에게 어른으로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함께 공감하면서도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기술은 학생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지혜와 방향은 교사들이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서 함께 성장하는 안내자이자 조력자로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교사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번엔 단순히 교사의 역할이 아닌 교육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ECD에서 2019년에 제시한 기술과 교육 간의 경주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술과 교육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먼저 기술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술은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혁명 단계에 따라서 빠르게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이 빠르게 발전한 만큼 교육과 격차가 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보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을 때 사회적 고통이 잇따랐습니다. 산업혁명 때는 기존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아 사회적 고통이 수반되었고 이윽고 교육이 기술을 따라감으로써 부족했던 부분이 메꿔지면서 번영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기술은 새로운 변화로 디지털 혁명을 맞이했습니다. 역시 교육이 발전한 속도보다 기술이 앞질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보다 기술이 앞질러 갔을 때 사회적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만약에 교육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점진적으로만 바뀐다면 사회적 고통의 기간은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이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혁적으로 변화를 한다면 다시 20세기 초에 그랬던 것처럼 번영으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혁적 시기에 디지털 기술은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꿀까요?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기술이 바꾸는 학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AI 튜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입니다. 이는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개인별로 맞춤형 학습을 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교사한테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AI 튜터로부터 학습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공부를 한 데이터는 계속 누적되어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빅데이터가 쌓여서 그에 대한 학습 진단 및 맞춤형 지원 그리고 최종 평가에까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이 구성주의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활동하고 결과물을 내는 형태의 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협업이라고 하여서 한국에서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과 쉽게 교류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수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학교와 교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교는 이런 변화하는 교육의 환경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교육의 변혁적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학교 현장에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넘어 본질로 향한 혁신이란 주제에서 우리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디지털 변화 속에서도 교육에 변화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OECD는 2019년에 OECD 학습 나침반 2030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래 시대는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강조하기보다 이 나침반에서 제시된 것처럼 역량을 중심에 두고 지식과 태도와 가치와 기능을 방위로 삼아 미래 교육을 탐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변혁적 역량, 새로운 가치 창조, 갈등과 딜레마 조정, 책임의식이라는 4개의 꼭지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이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을 어디에 맞춰야 하냐고 묻는다면 특정한 지식에 맞추기보다는 학습 나침반에서 제시한 것처럼 미래 사회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 역량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학생들은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여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입니다. 그 다음으로 심미적 감성 역량이 있습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다음으로 협력적 소통 역량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 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역량입니다. 이러한 6가지 핵심 역량이 학생들에게 내재되도록 교육과정을 짜고 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을 향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2020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에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4차 산업혁명, 지금과 같은 디지털 혁명이 꼽혔고 미래 사회 학교 모습은 학습자의 흥미 진로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즉 학생 맞춤형 개별화 수업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도 보시면 역량 중심 교육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코칭, 동기부여, 전인적 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가 불확실할 만큼 학생들에게 회복 탄력성과 생각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커서 교육적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행정 업무는 줄이고 교육력은 높일 수 있는 변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서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입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이 있는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2028년 대입부터 2033, 2040 대입까지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상대평가 그리고 수능 형태의 입시에서 절대평가 그리고 다양한 평가 형태로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학생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교육의 본질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 마지막에는 교육의 취지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하자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 내용과 평가 방식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AI 시대에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질문 중심 수업과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2026학년부터 관련 선도교원 3,000명을 양성하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선생님께서는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AI, 디지털 리터러시, 맞춤형 학습, 데이터 기반 평가까지 솔직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도 압니다. 기존에 잘 해오던 수업 방식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준비할 것도 많고 시행착오도 걱정되고 학생들 반응도 불확실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 또는 작은 시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수업에 AI 도구 하나 써보기, 학생들과 디지털 윤리 이야기 나눠보기,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역량을 키우는 활동 해보기, 그 정도면 됩니다. 그 한 번의 시도가 생각보다 큰 변화와 교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에서, 그리고 선생님 자신에게도요. 완벽한 준비보다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내년도에는 시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6학년도 선생님 수업에서는 이 다음 목록 중 어떤 점을 한번 도입해 보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로 하나를 정해 보시면 되고, 혹시 더 가능하다면 여러 개를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런 디지털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AI, 디지털 기술 속에 어떻게 교사의 역할과 교육의 본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